안녕하세요. 금연 아침밥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문의 주신 채무자 한 분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현재 직장 다니시고 4대 보험 되시고 1년 정도 근무에 연봉이 약 3,4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용 중인 대출 내역을 보면 은행에 420, 또 다른 210, 카드로 700, 500, 700, 뭐 캐피탈, 저축은행 이렇게 소액으로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건. 건수가 많으니까 별로 금액이 많을 것 같은데 총 합한 금액은 약 4천만 원 정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이분의 신용점수가 685점, 나이스. 그리고 KCB가 592점. 신용점수가 좋을 리가 없겠죠. 이렇게 카드론, 캐피탈, 저축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으니 뭐 당연한 점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왜 대출이 아니 말로 1,000만 원 단위도 없어? 좋은 건 150, 200짜리도 있고 300짜리도 있고 500짜리 골고루 100만 단위로만 이렇게 소액으로만 있는 이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 이유가 뭘까? 이유는 바로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바로 대출 플랫폼 있잖아요. 대출 플랫폼에 있는 앱을 이용해서 대출 이용을 한 겁니다. 원래 대출 플랫폼의 앱을 이용해서 대출 조회를 했고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나오면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액으로만 이렇게 이용을 한 거예요. 대출 플랫폼 이용하면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자, 이유가 있습니다. 왜 대출 플랫폼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소액으로만 여러 건이 나오느냐. 이 대출 플랫폼 앱의 이 단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추가 대출만 가능합니다. 추가 대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내가 대출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필요해. 그래서 이 앱을 통해 가지고 대출 조회를 해보니까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당신은 기존에 있는 대출 빼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따져보니까 이렇게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대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금액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또한 여기에 또 다른 단점이 뭐냐면 바로 조회 결과하고 신청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내가 대출을 알아보니까 조회를 해보니까 조회를 해보니까 몇천만 원에 금리는 아주 낮게 나와. 오, 이거 좋네 하고 딱 신청을 막상 해보면 이제 해당 금리에서 신청을 하면 대출 금액이 안 나와버리거나 아니면 확 줄어들거나 거기다 금리도 조회했을 땐 굉장히 낮았는데 막상 신청하니까 금리도 높고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이 조회 결과하고 신청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이렇게까지 신청했으니까 하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건이 늘어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돈이 필요해서 또 신청하니까 또 한 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건수가 하나씩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이 뭐예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가다조회. 자, 이런 대출 어플을 통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두 군데 조회하는 게 아니에요. 50군데, 60군데, 어떤 곳은 70군데 이상까지. 한번 조회 딱 클릭하면은 수십 곳의 금융사가 조회가 싹 돌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다조회가 걸려요. 과다조회가 걸려버리면 대출이 나올 뿐도 안 나오게 되고 또 하나 이 과다조회 때문에 신용점수가 오르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신용에 영향이 없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제가 봤을 때 그 말은 신용점수의 하락에 영향이 없다 그 뜻이에요. 조회력이 이렇게 많은데 신용점수가 쉽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또 하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분처럼 이렇게 껌껌이 나온다 했잖아요. 바로 채무 통합이 없다는 거예요. 채무 통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대출 금액하고
이 소득하고 따져서 가능한 금액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한 두억 건 받았어. 그러면 또 돈이 필요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걸 하나로 통합을 하면서 가능한 금액이 나와야 그나마 건수도 안 늘리고 신용 점수도 덜 하락시키고 무엇보다도 월 납입 금액이 많이 늘어나질 않죠. 근데 이 채무 통합이라는 게 자체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추가 대출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제가 아까 건수가 많은데 대출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했죠. 연봉 대비 부채 비율이 높지는 않은데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납입 금액이 너무나도 많아버린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힘들어, 납입 금액 때문에. 그래서 이분의 경우 이 채무 통합을 하고 싶은데 문제가 또 뭐예요? 건건이 대출이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발생할 때마다 신용 점수는 하락하고 또 하락하고 또 하락하고 또 하락하죠. 결국에는 이분은 저한테 채무 통합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지만 지금의 신용 점수가 너무 낮아서 채무 통합도 안 돼요.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점수가 낮아서 채무 통합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조회 이력이 많아서 채무 통합이 안 되고 거기다가 최근 대출 이력이 많아서 채무 통합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요. 자, 그러면 이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은 이 상황에서 다른 방법은 없으니 본인 스스로 일단은 이걸 연체 없이 잘 상환해야 돼요. 그 사이에 이제 더 이상은 앱을 통해서 대출 조회를 안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최근 대출 이력도 없어지고 과다 조회도 없어지면서 신용 점수도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채무 통합을 해야 돼요. 지금은 기존에 있는 대출 연체 없이 잘 상환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신용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나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그때 은행권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다 하나로 통합이 가능한지를 찾아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어플을 통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그 단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건수를 늘려가면서 대출을 이용할 게 아니라 대출을 통합을 하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상담사들을 통해서 대출 진행을 하는 것이 본인 신용이나 납입금액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